네, 2018년도 대학별 전형 계획안을 바탕으로 2018년도 입시를 점검하는 대학별 설명회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그렇죠. 근데 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캠퍼스가 수원에도 있죠. 어느 학교인지 아시죠? 이러면 자, 성균관대에 대한 동영상을 이제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설명을. 자, 성균관대는요. 인문 캠퍼스가 서울에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캠퍼스는 수원에 있고요. 이게 캠퍼스를 이원화해서 운영하지만 어쨌든 같은 학교로 보죠. 그래서 서울캠, 뭐 수원캠 이렇게도 부르고 뭐 문과캠, 이과캠 이렇게도 부르죠. 자, 성균관대는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학교예요. 최근에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 성균관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성대 전형을 올해 꼼꼼하게 이번 시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성균관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자세를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2018년도 전형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성균관대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적용되는데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크게 늘어난다예요. 그러면서 고려대를 중심으로 논술을 폐지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논술 전형이 인원이 준 건 맞지만 폐지까지 갈 정도로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성균관대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논술 전형도 현재 내년에 전형을 폐지한다가 아니라 어쨌든 내년은 올해보다 한 10% 정도 인원이 준 상태로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균관대 역시 내년도의 모집 방식은 올해와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성균관대는 논술을 유지하는 거 말고도 원래 이 학교가 기존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특기자 전형 중에 과학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전형인데 서류와 논술로 결정이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논술을 보면서도 특기자 전형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형 자체가 2018년도에는 폐지돼요. 그리고 이 전형이 폐지되면서 이 인원이 고스란히 학생부 종합전형인 성균인재와 글로벌인재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즉 학교가 사실은 이제 고려대가 작년 10월 20일 이후에 2018년도 즉 올해 5월까지 발표돼야 될 것을 고려대가 먼저 작년 10월 말에 발표를 했어요. 6개월 전쯤에. 근데 이 고려대 방식이 워낙 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엄청난 강화가 성균관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고민을 했었죠. 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을 한번 해볼 때 성균관대는 과연 연세대 방식과 고려대 방식 중에 어느 걸 따라갈 것이냐였는데 결국 성균관대도 연세대 방식이 아닌 고려대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강화 쪽으로 결론을 내렸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논술 전형을 폐지하진 않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정시 인원이나 이쪽에서 소폭 조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 17년보다 내년 18년도에 변화가 작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 자체가 인문자연에서 사실은 조금 줄기도 줄고 늘기도 늘고 거의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약간 줄어들었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이 인원 봐서는 뭐 큰 차이는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방식이 학생부 교과 30, 비교과 10, 그 다음에 여기 30, 10, 60 이렇게 돼 있죠. 똑같네요, 방식은. 근데 성균관대가 2016년도 뽑던 방식을 2017년도에 바꿔놨어요. 지금 3학년들. 그리고 내년도는 일단 올해 방식 그냥 가요. 그래서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이라든가 논술 시험 문제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사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수능 최저 기준은 조금 복잡한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내년도에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우리가 영어 절대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은 정시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들이라는 게 현재 수시 전형마다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수시 최저 기준에 영어가 어떻게 반영되냐도 상당한 관심거리였거든요. 이때 제일 주의할 건 뭐였냐면 영어의 성적 반영 방법 자체가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시에서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냐 이게 문제였는데 지금 보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중 2개 합 4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국수탐으로 돼 있죠. 선생님이 좀 잘못 읽은 것 같죠. 근데 여기 영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수탐 중에 두 개 합 4란 말은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또는 뭐 수학 1등급, 탐구 3등급도 되고 두 개 합쳐 4니까요. 2, 2도 되지만 1, 3도 되죠. 거기다 영어가 2등급인데 이거를 필수라고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저 기준에는 영어가 포함이 안 돼요. 그렇지만 반드시 영어를 몇 등급 이내를 맞아야지만 또 최저 기준이 통과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걸 보통 필수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국소탐에서 두 개 합 4란 말은 국어, 수학, 탐구로만 최저 기준을 맞추고 영어는 대신 2등급을 이내로 맞아야 돼. 1, 2를. 그 다음에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저 기준 조건이 전년도인 올해 즉 세계합 6보다는 조금 낮아진 게 아니냐. 왜냐하면 국수형 탐이 세계합 6이지만 국어 2, 수학 2, 영어 2, 2 맞던 올해의 어쨌든 상대평가잖아요. 영어가요. 영어가 상대평가입니다. 올해는. 근데 내년에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80점 이상이 2등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2등급은 올해 영어 2등급보다 어쨌든 맞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2등급 두 개 합 4와 영어 2등급으로 된 최저 기준은 어쨌든 17년도보다 18학년도가 완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완화된 것으로 본다면 충족자가 그만큼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사실상 수능 이후에 보는 이 성균관대 논술의 지원자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폐지하고 물론 연세대학교가 내년도에는 수능 이후로 논술을 옮길 거예요. 아마 일정을.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걸 보면 성균관대 논술은 아직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균인재 전형입니다. 자, 성균인재라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여기 종 써 있죠. 자, 성균인재와 글로벌 인재는 이름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전형은 성균인재는 학부예요. 대학별 모집. 즉 문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릴게요. 경영대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모집. 일부 학과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글로벌 인재로 넘겼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자연과학계열, 그 다음에 공학계열 이런 식으로. 즉 학부 모집 또는 대학 모집이에요. 그래서 성균인재 같은 경우는 여기 인원을 봐도 아시겠지만 작년보다는 어쨌든 올해 17년도보다 18학년 는 거죠. 근데 서류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똑같아요. 방식은. 그럼 학생들이 이거 봐서는 도대체 성균인재와 글로벌인재 어떤 걸 지원해야 되냐 고민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올해까지는 성균관대 내년도도 똑같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복 지원이 돼요. 사실은 두 개가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는요.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글로벌 인재는 뭐가 이렇게 달라진 게 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뭐가 달라졌을까? 원래 글로벌 인재도 작년까지는 모조리 다 올해까지도 마찬가지로 자꾸 헷갈리죠. 올해 내년 걸 찍으니까. 그렇죠? 17학년도까지는 뭐예요? 면접 없이 서류 100인데 내년도에 면접 보는 전형 학과가 생겨요. 대표적으로 가장 높은 의예과가 면접을 보게 돼요. 내년부터. 그래서 여기 의예과 그리고 사범대와 일부 이제 예체능 계열을 분류될 수 있는 성대 영상학과 이런 데가 1단계에서는 서류로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게 돼요. 그렇죠. 좀 변한 건 변한 거죠. 근데 더 특이한 게 하나 있다면 글로벌 인재에 있던 의예과에 세 과목 1등급이 있는 이 최저 기준이 없어져요. 내년에.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성균관대 의예과를 글로벌 인재로 지원하게 된 학생들은 올해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지만 내년도에는 수능 최저를 맞출 필요 없어요. 대신 면접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면접의 능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성균인재와 글로벌 인재 달라진 게 있냐? 그러면 성균인재는 없어요. 근데 얘는 학부별 모집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설명 해줄게요. A라는 학생이 사회과학대학을 지원해요. 그 사회과학대학을 성균인재로 지원하는 학생은 사회과학대학에 어떤 과를 갈지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학부로 들어간 거니까 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들, 예를 들면 뭐 토론 능력이라든가 독서 능력, 그 다음에 영어 회화 능력, 여러 가지 글 쓰는 능력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죠. 거기다 봉사활동, 가치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루 갖추면 돼요.
그런데 이 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행정학과를 지원한다고 쳤어요. 행정학과를 지원하면 이거 학과별 모집이거든요. 글로벌 인재는 학과별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행정학과를 지원하면 행정학과에 필요한 전공과 관련된 능력이 조금 더 갖춰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성균인재는 학부 모집을 유지하고 글로벌 인재는 학과별 모집을 유지한다면 두 전형이 선발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연계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학 계열로 모집하는 학생은 자연과학 계열로 지원해서 성균인재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뭐 기본적인 자연과학부 안에 있는 다양한 과들,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원래 사실은 바이오 메카트로닉스를 가고 싶었다 쳐요. 근데 바이오 메카트로닉스는 수학이나 생명과학적, 특히 생명과학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거기다 물리 뭐 이런 것들도 수학적인 능력 필요해요. 생명 쪽에다가 메카트로닉스를 합쳐놓은 거니까요. 우리가 생체공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이오 의공학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요 글로벌 인재로 지원한다면 그런 바이오 의공학, 바이오 메카트로닉스와 관련된 실제 활동들 뭐 여러 가지 있죠.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교내 활동,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학교 내에서 소논문을 쓴다든가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글로벌 인재로 지원하기에 적합하면 그걸로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성균인재와 글로벌 인재 차이가 뭐냐 그러면 대학에서 밝힌 거대로라면 학부 모집과 학과 모집입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방법이 뭐 여러 가지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 같은 걸 본다 그럴 때 사실상 성균인재는 발전 가능성 쪽, 즉 앞으로의 잠재력 쪽이 더 강하다라면 두루 갖추고 있는 애들, 그리고 내신에 대한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학업 역량이. 근데 글로벌 인재는 학업 역량에다가 전공 적합성을 조금 더 보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어떤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원이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 두 전형 합쳐서 성균관대 전체 모집의 48%라고 하니까 이제 적은 건 아니죠. 근데 성균관대도 학종의 중심이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심이 되는 대학으로 내년부터 탈바꿈하게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전형들, 농어촌학생 전형이 있고 이웃사랑 전형이 있고 크게 손댄 건 없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보면은 뭐 최저 기준도 있는데 2개합 5, 3개합 7은 전년도죠. 그죠? 이게 조금씩 약화된 거죠. 3개합 초 7등급이던 것이 2개합 초 5, 자연계열도 2개합 초 5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는 2등급 필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걸 고른기회 전형이다라고 불러요. 또는 기회균등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전형들의 수능 최저가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 성균관대도.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 정시 모집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2017년도는 자, 성균관대는 전형적 방식이죠. 국수 0, 그다음 문과에서는 탐구가 10%밖에 안 들어간 우리는 3331 비중 학교라고 불러요. 정시에서. 그 다음에 자연계는 2323 학교 이렇게 불러요. 20%, 30%, 20%, 30%. 여기서 30, 30은 수학과 과학을 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반영되죠. 자, 그런데 자,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서강대 찍을 때 서강대에서도 얘기했었죠. 서강대 역시 전년도, 즉 17학년도와 18학년도 좀 다르다. 특히 17학년도는 국수 0탄 반영이던 것이 18학년도는 국수탄 반영이고 사실 등급별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근데 사실 가산점 빼도 이제 감점만 생각해도 돼요. 총점에서. 근데 이제 조금 쉽게 설명하면 성균관대도 비슷한 방식인데 성균관대는 서강대와 다르게 서강대는 문과이과 가리지 않고 가산점을 주고 2등급일 때는 100점 가산이 아닌 99점 가산이라서 1등급보다 1점의 차이를 뒀다면 성균관대는 문과이과를 나눠서 점수 적용을 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듯이 영어가 1등급일 때 100점이지만 2등급일 때는 3점의 차등을 넣어서 97점을 가산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게요. 얘도 지금 똑같죠. 뭐가 없냐면 영어가 지금 없어요. 점수가. 이게 인문계열 40, 40, 20이죠. 이거 합치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균관대를 정시로 지원하는 문과 학생은 내년도에 국어, 수학, 탐구로 점수를 맞춰요. 그 다음에 영어가 등급이 1등급이면 100점을 더해주는 거죠. 여기다. 근데 이게 정식 반영 비율이 아니라 100점을 더하는 형태가 돼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여기가. 그래서 사실 영어는 반영이 아닌 거죠. 가산점을 주는 거죠. 근데 2등급의 가산이 97이에요. 그러면
국수 탐으로 예를 들면 800이에요. 총점 만점이.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학생이 예를 들면 뭐 700점 맞았는데요. 거기다 영어를 100점을 맞으면 이 학생은 800이 되죠. 근데 2등급을 맞은 이 학생의 친구는 797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당락에 영향을 주게 돼요, 사실은. 영어는 3점 차이면 아까 서강대에 비해서 분명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를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학생은, 성대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은 2등급을 맞는다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대처럼 상위권 대학에서는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에서 영어 2등급 맞는 학생이 붙기에는 매우 쉽지 않은 구조로 갈 거예요. 점수가 다 비슷할 테니까.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국어, 수학, 탐구만 반영된다는 식으로 해서 영어의 반영 비중이 낮아지고 또 영어가 가산점 형태로 빠지면 국수탐을 더 잘 볼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그만큼의 학습 비중을 더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국어, 수학, 탐구에. 그렇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상위권에서는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잘. 근데 어떤 학생은 1등급인데 어떤 학생은 2등급이다? 성대 쓰기 쉽지 않죠. 자, 자연계열은 2등급의 차등이에요. 즉 1등급일 때 100점을 더해주지만 2등급일 때 98인데 이것도 서강대에 비해서는 큰 거고요. 서울대나 고대에 비해서도 큰 거예요. 사실상 연세대를 제외하면 성대가 어쨌든 서, 연, 고, 서, 성 이 5개 중엔 두 번째로 영어의 비중이 좀 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이 2등급을 받는다는 지원을 못하진 않지만 유리하진 않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학습이 좀 어느 정도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영어 2등급 맞았을 때는 다른 과목인 국어, 수학, 탐구의 점수를 면밀하게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계는 당연히 수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수학이 40%, 과학이 35%, 그리고 국어의 비중이 5%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강대와 달리 제2외국어 한문을 한 과목 대체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탐구 과목으로 제2외국어 대체, 즉 대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랍어를 한 학생이 1등급을 맞게 되면 사탐을 2과목을 했는데 하나 1등급, 하나 3등급 나온 학생이라면 3등급 버리고 아랍어가 대신 들어가게 해서 1,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성대의 방식은 정시에서 영어의 반영 비중이 빠지게 된, 비중에서 반영 비율에선 빠지게 되지만 가산점 형태예요. 그렇지만 가산점의 감점이 문과, 이과와 다르고 문과에서는 2등급일 때 3점 감점, 이과에서는 2점 감점이 된다. 작다고 보기엔 좀 힘들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영어에 대한 공부를.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균관대는요, 일단은 17학년도의 올해와 내년 18학년도에서 차이가 있다면 과학인재 전형이라고 불리던 특기자 전형, 논술시험과 서류 자소서를 받던 이 전형이 빠지면서 종합전형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다 사라져요. 의예과도 역시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성대 의대에 최저가 없어져요. 하지만 의예과와 사범계열, 영상계열에서는 2단계의 면접이 도입되는 차이를 두게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학과는 면접이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인원이 크게 줄었다? 아니다. 약간.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려대가 논술이 없어져서 논술 전형이 내년에 크게 약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 상위권 대학 한 20개 정도 대학의 논술 전형을 봤을 때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성대도 논술 유지할 거고 논술의 반영 방식은 17학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할 비슷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 성균인재와 글로벌인재 차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자, 성균관대도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한 학생들이 들어가기에는 용이해 보여요. 그리고 서강대, 성대, 고려대 이런 학교들이 학종의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즉 내신관리와 각종 활동,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는 늘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는 역시 영어의 반영 비중이 이제 굉장히 없어진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국수탐 반영에다가 가산점 형태인데 문과 이과가 다르다는 거, 그죠? 예, 그런 점들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를 2등급 맞는 건 인문계열에선 반대예요, 선생님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란 말 썼어요. 영어 2등급 맞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점수 계산을 해보면 알아요, 대략. 그 다음에 자연계열도 결코 2등급을 권하고 싶진 않아요. 1등급 맞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성균관대 역시 뭐 내년도에
조금조금 뭐 소프트웨어 특기자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서강대처럼. 근데 그런 변화들도 있지만 큰 틀의 변화에선 학종 강화, 그죠? 그다음 논술 유지.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잘 명심하고 성균관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꼼꼼하게 하시면 내년도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성대 꼭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